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집중력 문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이게 뭐 타고난 ADHD라든지 아니면 이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뇌 기능이 뭐 떨어져서라든지 불안 때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집중하기 어렵고 참 몰입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공부나 업무를 하실 때 이 집중과 몰입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책 몰입의 기술이죠. 저자이신 이윤규 변호사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윤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변호사로 일함과 동시에 공부법학회 회장 일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을 9개월 준비로 합격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얻었던 그 기술들을 일반 대중에게 전파하는 걸 하나의 또 사명으로 삼고 있고요. 동시에 그 중에 이제 공부법의 일부가 몰입입니다. 그 서포트 스트래터지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몰입 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또 책을 쓰게 돼서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책을 제가 이제 먼저 읽어봤는데요. 몰입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원인을 먼저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솔루션도 이제 찾아서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의학적인 부분에서는 진단을 하면은 병의 어떤 원인들이 나오잖아요. 병명도 나오고 왜 그 병이 걸렸는지가 나오는데 우리 사회과학, 특히 우리 교육심리학 같은 공부법이 속해 있는 걸 교육심리학이라고 그럽니다. 이 심리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경계가 그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요. 우리나라에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이거를 좀 천시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든지 아니면 재능을 중시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몰입에 대해서도 기존의 생각들은 뭔가 타고난 것이다. 이거를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인식들이 있었지만은 이 변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집중을 못하는 거는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환경에 우리가 좀 더 적응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암적인 부분을 알지 못한 것, 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이런 것들을 몰입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리를 해보면 그냥 병적인 뭐 ADHD 진짜 약을 드셔야 되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요, 뭔가 내가 생각을 바꿈으로써 기술을 알고 방법을 알므로써 충분히 몰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이 책 보면서 ADHD라 하더라도 이 방법들을 또 쓰시면 그래도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좀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이 부분이 어쨌든 이 몰입은 설계다. 그래서 이제 동기나 의욕은 최대화시키고 또 방해 요소는 최소화시키고 그러면서 몰입 상태를 최적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분 중에 집중력 문제로 오셔서 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도 이제 굉장히 수위가 산만하고 ADHD 진단을 하고 약을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분 문제가 뭐 주의 산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 공부에 대한 의욕 자체가 없으세요. 아무리 해도 뭐 재미도 없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으니까 너무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안 한 날에는 근데 또 자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더 우울해지시고. 좀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 이렇게 의욕을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요? 의욕이라고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야, 내가 의욕이 없는 거는 뭔가 이렇게 의지박약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ADHD다,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사람이 모르면 의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일 러시아에 있는 어떤 뭐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에 가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써보라고 그러면요, 하나도 사실 가본 적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할 수 있는 생각이 들질 않을 거예요. 나는 러시아에 가고 싶어 라든지 아니면 여행 책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모르는 걸 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집중이 안 되고 몰입이 안 된다는 거는 의지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알미라는 요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뇌 속에 있는 보상 회로라든지 아니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취동기라는 것들은 일의 난이도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누워서 떡을 드셔본 분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너무 쉬운 일에도 사람이 의욕이 생기지 않지만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에도 의욕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어렵다는 게, 이 난이도를 알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들도 발생한다는 거죠. 이때는 동기나 의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방법을 충분히 다 아는데 이건 하기 싫어라고 할 때는 그건 너무 쉬워서 그럴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아예 모를 때는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그 길, 미리 그 목표를 달성한 분들의 어떤 성공기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방법들을 조금 모아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뭔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아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책에서는 이제 리버스 플레인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원래 이제 공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물건을 똑같이 분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분해했다 조립했다 하면 그 원리를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한 명의 롤모델을 정해가지고요, 그 사람의 인생을 좀 깊이 있게 추적해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가 몰입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정말 뭔가 어떤 성과를 거두고 싶고 결과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거를 이미 해둔 사람 한번 쭉 쫓아가 보세요. 이 사람의 책도 사보고 인터뷰도 모아보고 동영상도 보고 쭉 한번 보다 보면요, 이 사람의 삶을 관통하는 원칙이라든지 어떤 판단의 기본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 걸로 만들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알면서 의욕이 생기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방해 최소화하는 부분, 이 부분도 저 재밌게 봤거든요. 이게 외부 환경,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도 하지만 저는 진짜 내 안에서 이미 이런 자극, 방해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잡생각들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렇게 잡생각이 들 때 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좀 집중을 유지하고 몰입을 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 내부의 요소 두 가지랑 외부에 있는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외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눈앞에 콜라랑 피자랑 치킨을 두고 다이어트를 한대요. 과연 참을 수 있을까요? 몰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선택지 여러 개를 주는 거예요. 넌 지금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치킨 먹기, 피자 먹기, 콜라 먹기, 이 중에 다이어트 하기를 선택하는 게 몰입이에요. 다이어트에 몰입했다 이 뜻인데, 너무나 매력적인 아이템이 많이 있으면 글로 몰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치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의지라든지 이런 걸 탓하기 전에 주변 환경을 정돈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물리적인 환경 정돈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최근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거를 넛지란 책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의사결정 아키텍처라고 그럽니다. 내가 굳이 힘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글로 흘러가도록 몰입을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우리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원래는 이제 벌거벗은 원숭이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머리에 이제 깔게 됩니다. 교육이라는 걸 받고 사회의 밈이라는 거를 받아들이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깔죠. 근데 뭐가 되냐면요, 즉 본능이랑 이성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충동을 억제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본능을 충족시켜 주거나 이성을 극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본능을 충족시키는 방법은 다양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만화가 있어요. 원피스라는 만화를 보고 있는데 막 너무너무 궁금해 미치겠어요. 이럴 때 일을 하면 도저히 일이 안 되죠. 그때 그냥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모든 걸 금욕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참는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화장실 가지 말라고 하는 데서 사람이 화장실 안 가진 않거든요. 이 충동의 정도가 내가 얼마나 큰지 한번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충동이 나의 어떤 이성을 삼킬 정도면은 차라리 충족시켜주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참는 것만이 능사이 아니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성을 강화시키는 방법들을 조금 더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격증이라든지 새로운 직업, 이직을 한다든지 시험을 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 새로운 직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연봉이 이만큼인데 1시간을 놀면 얼만큼 잃는지, 이런 것들을 수치화시켜서 조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현재 내가 노는 것은 얼마만큼 돈을 까먹는 거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걸로 환산해서 현재의 어떤 얻을 수 있는 게인은 적죠. 근데 미래에 얻게 된 페인은 고통 무지하게 크거든요. 이거를 연결해서 해보는 거를 좀 이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거의 빨려 들어가듯이 제가 듣게 되고 추가로 드릴 게 없을 정도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시네요. 우리 어쨌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서 집중을 했어요. 네. 근데 집중을 하다가 이게 오래 안 가고 또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뭔가 내가 집중이 되기 시작할 때 있어요. 제 책에도 제 루틴을 적어뒀지만은 몸의 각성 정도를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운동선수분들도 보면은 교체 투입되거나 이럴 때 항상 불펜에서 몸을 푼다든지 아니면 달리기를 미리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반 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게, 뭔가 직업적 일을 한다든지 공부를 할 때는 워밍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체의 각성 정도에 따라서 나의 수행 능력이 달라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고 일어나고 몸이 막 다운돼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어느 정도 높아지면 이제 일이 잘 되죠. 그러다가 너무 흥분하고 막 숨이 막 가빠지고 이럴 때도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각성 상태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몰입 정도에 도달했어요. 이후에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데드라인 이펙트라는 촉진 불안이라는 기술을 조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심적으로 뭔가 불안을 느낀다는 거는 언제나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거는 이제 촉진 불안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요, 핸드폰에 그 타이머 어플이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딱 예를 들어서 10분 해놓으면 거꾸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이걸 딱 켜놓고 남은 시간 예를 들어 30분이면 30분 딱 눌러놓고 이 시간 내에 끝내겠다라고 자꾸 저를 좀 압박을 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몰입의 정도는 각성의 정도라든지 방금처럼 불안의 정도로 약간 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컨트롤하면서 저는 조절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다시 한번 너무 말씀 잘 해주셨고요.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이외에도 정말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으니까 이 몰입의 기술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시간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뭐 좀
저희 보시는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사실 뭐 지금 나와가지고 공부법 학회 회장이니 몰입의 기술 뭐 저자니 이런 말들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 저는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몰입 기술을 통해서 진짜로 전달하고 싶은 건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행복이라든지 꿈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행복에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적성 따윈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어 그랬는데 야 너는 행복에 적성이 없지 않니? 이러면 그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 페이커 선수 아시나요? 롤의 프로게이머 지금 넘버1이잖아요, 그죠? 이 페이커 선수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롤로 몇십억 연봉을 벌고 하니까.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는 수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만약에 내가 공부를 선택했다면요,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좀 지시면 좋겠고, 내가 발전을 선택했다면 발전을 위한 공부에도 책임을 지시면 좋겠는데, 다만 행복에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위한 수단에도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정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건 인생의 행복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생이 좀 더 풍성해지고 즐겁고 행복해지는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한 몰입의 기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상 보신 분들께 도서 증정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은규 변호사님께서 쓰신 책의 제목과 오늘 영상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10분을 추첨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집중력 문제, 몰입의 문제로 고민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뭐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쓰기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보세요.